중국인들이 이렇게 자본을 유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트코인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림이나 도자기처럼 가치평가에 애를 먹을 필요도 없죠. 금괴보다 훨씬 더 유용한 자본 이동의 수단이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족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11월 28일에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이 뭐 이렇게 금방 사진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해외로 그 관광 나와서 도쿄에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금괴를 산다거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를 마구마구 쓰고 있는데요. 관광이나 쇼핑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해외에 자신의 자산을 해외로 갖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액수가 무려 한 달에 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500억 달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 500억 달러가 어떤 돈이냐면 중국이 무역 순흑자 월에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순흑자만큼 중국인들이 외국에다가 이제 자기의 자산을 옮기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 미래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간혹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잭마라든가 이런 쟁쟁한 기업인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서 많은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부패를 공무원이나 공산당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인들한테까지 확대를 하면서 큰 전제는 이제 공동부유라는 전제였는데 이 슈퍼리치들을 이제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때 나름대로는 다 모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배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IT 업체 사장들을 한 번씩 전부 공안에 끌려갔다 온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중국 부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위안화도 앞으로 안 좋을 것 같고 중국 경제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부자로 낙인 찍히면 앞으로 참 피곤할 것 같아서 자신들의 자산 일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으로 빼돌린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마카오에 카지노 여행은 전면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를 할 때 위안화를 주고 칩을 받은 다음에 게임은 조금만 하고 그 칩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월에 500억 달러씩 자금 유출을 하는 게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얼마 한도 이상의 달러를 바꾸면 유출이 안 됩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하왈라 시스템을 세계 최대의 하왈라 시스템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원래부터 이 환치기에 이 능수능란한 국민들입니다. 홍콩을 경유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을 통해서 빼내기도 하고요. 여행 갈 때 갖고 가서 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사놓던가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아무튼 중국인들이 가는 곳은 전부 부동산이 오르거나 기금속이 바닥이 나거나 한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중국인들이 그만큼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살겠죠. 우리나라의 서민들도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중국은 부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중국에는 뭐 억만장자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한 게 2014년도였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3년이나 5년 이상 지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통찰하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필승 투자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이거 중국 부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국 부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슈퍼리치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자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는 중국은 정말 이 스케일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잖아요. 중국 부자들은 뭐 어마어마한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의 축적 과정이 너무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관하고 밀착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로 모았다는 거죠. 부정부패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번 돈을 은닉해야 됩니다. 은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 두는 거죠. 물론 어느 나라든지 가장 1순위로 놓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자기 나라 국가에 안 걸릴 뿐이지 외국의 국가에는 노출이 되죠. 그래서 또 부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림이거나 이런 골동품 같은 거죠. 근데 그림이나 골동품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그리고 그 거래를 하더라도 똑같은 사물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거지 이 자기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죠. 뭐 그게 뭐 또 그림과 도자기나 이런 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부동산처럼 현지 정부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그림이나 도자기처럼 가치 평가에 애를 먹을 필요도 없죠. 가격이 들쑥날쑥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전 재산을 넣을 필요도 없고 일부만 이렇게 그 분산용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와서 돌이켜봤더니 제 생각 중에 이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하이 세력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현 주석과는 이제 맞서는 세력입니다. 정통적인 중국 엘리트죠. 그 상하이 세력이 그 부정부패로든가 뭐 하여튼 어떤 경로를 번 돈을 상당 부분 비트코인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진핑 주석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이렇게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추론이 되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을 내모라도 지금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비중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비중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 IP나 이런 걸 추적한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붐 때는 중국이 채굴을 금지함으로써 업자들이 채굴기를 처분 못해서 막 울고 난리가 나고 막 외국으로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어느새 다시 다 들어왔죠. 어디서 채굴할까요? 상해나 북경같이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티벳의 고원도 있고요. 신장에 사막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뭐 태양광 같은 걸로 채굴을 하면 눈에 안 보이겠죠.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에 비트코인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약에 중국인들이 자금을 유출한다고 한다면 그 정보원은 공안에 타겟이 돼서 추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자본을 유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트코인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급격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제가 다른 채널에서 나가서 얘기하듯이 가격이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현물 ETF거나 아니면 내년에 반감기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자본 유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물밑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국에서 한 달에 500억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 이렇게 유출하는 모든 길목을 다 중국 정부가 막으려고 할 때 결국은 막지 못하는 게 비트코인이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 금지를 중국은 아마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불장이 와서 진짜 비트코인이 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 또 중국이 찬물을 끼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국 은행장이 2014년도에 찬물을 끼얹었고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금지하면서 끼얹었고 2021년에는 이제 채굴 금지로 끼얹었단 말이죠. 그럼 2024년도에는 제 생각엔 아마도 소유 금지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중국 정부가 소유를 금지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못 가질까요? 아니면 더 가지려고 할까요? 중국인들은 일반적인 중국 대중들이야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벅찰 만큼 소득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리치들은 중국 정부가 언제 자신의 부를 약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암호화폐로 일부를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하겠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국경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자기가 외국에 놔둔 어떤 그런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겠죠. 뉴욕타임즈가 중국인들이 자본 유출을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금괴보다는 아마도 비트코인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될 거고 그런 일들은 현실이 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금괴보다 훨씬 더 유용한 자본 이동의 수단이라는 것이 물론 뭐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히려
중국 은행들이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은 암호화폐가 필요로 할까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앵글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크게 탄압했는데 홍콩이 중국화되는 건 큰 화두거든요. 근데 홍콩이 작년부터 비트코인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홍콩이 뭐 중국 정부에 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홍콩은 니네들은 해 이렇게 신호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일종의 아울렛일까? 근데 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막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을 없앨 때는 비트코인을 탄압했는데 그들도 이제 기득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엘리트들도 상하이 세력처럼 이제 부를 많이 가졌겠죠. 그들도 뭔가 홍콩이라는 역외라고 하는데 홍콩이라는 역외가 필요할 겁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그리고 홍콩이 너무 중국화돼 버리니까 홍콩에서 자본 유출도 심하고 우리나라 뭐 ELS 문제잖아요. 홍콩 지수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홍콩은 원래 역할이 그 중국에서는 안 되는 것이 홍콩에서는 되는데 홍콩은 중국이라는 배후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자본과 인력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치해복권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냥 중국 공안이 홍콩에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도 일어났는데 그거 다 진압이 되니까 홍콩이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아마도 홍콩이 중국화된 건 아니야라는 신호도 보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뭐 가상화폐는 홍콩도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콩은 자유로운 곳이다라는 어떤 쇼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한 현상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계속 억제하는데 홍콩은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홍콩이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데 조금 유추해 보기로는 중국은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필요로 느끼고 있겠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중국인들은 암호화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문화인데 중국은 QR코드 문화였어요. 알리페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그 보안망 없이 QR코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했다는 사람도 거래소만 이용했기 때문에 QR코드로 다 비트코인을 전송해 본 적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근데 중국인들은 거꾸로 해요.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안 하는 분들도 QR코드 전송에는 되게 익숙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